이 세상은 나라는 인식체가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의 범위들로 한정됩니다. 눈으로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사물을 식별하고 귀로 가청 주파수 내에 있는 진동을 받아들이며 코와 입 그리고 온몸 곳곳에 퍼져 있는 센서들로 인식체가 해당 공간에 종속되어 있음을, 그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에 종속되어 있음을 알려옵니다. 저와 당신은 오감을 통해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감합니다. 반면 오감을 넘어선 경험은 배척받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이러한 인식의 틀이 한꺼풀 벗겨지는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예언 만화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을 전망하고 있는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입니다. 작가 타츠키료는 1999년에 자신이 꿈에서 본 내용을 만화로 출간했는데, 만화에서 주목받은 내용은 책을 출간한 이후 일어난 사건 2가지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1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만화책에서 예언한 뒤 실제 현실에서 나타난 2가지 사건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입니다. 수십 년도 이전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시기와 내용까지 적중시켜서 다음 예언에 대한 주목이 집중된 것이죠. 주목받는 다음 사건은 만화책의 내용상으로 올해 7월에 일어나는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인데, 저는 이 만화책을 2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작가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정보의 출처가 꿈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3가지로 영과 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인간의 영이 가시광선 주파수 영역 너머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대부분의 수면 활동은 영이 무의식과 상호작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간혹 에테르에 새겨져 있는 홀로그램 형태의 사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에테르는 시크릿, 트랜서핑 등의 신사고 운동에서 파생된 단어인 양자장의 개념과 흡사합니다. 나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모든 객체가 사실은 양자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가능한 형태의 사건이 양자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칼융의 자서전에서 어떤 여성 환자가 꿈에서 본 금색 딱정벌레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창문에 금색 딱정벌레가 날아와 붙은 동시성에 대한 개념도 이 에테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 미래의 작가 타츠키 료가 의식적으로 에테르의 정보장에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지, 우연히 정보와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꿈에서 본 것을 그렸다는 말이 거짓일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신과 오컬트, 기도의식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브컬처에서 소개되는 마법은 손을 쓰지 않고 물건을 들어올린다던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물과 불을 만들어 뿜어낸다던가 하는 가시적인 이용을 과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법은 서브컬처에서 등장하는 마법과 결이 다릅니다. 작은 범위에서는 나의 생각, 무의식,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타인과 대중의 생각, 감정,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의도된 주술적 의식을 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종속된 물질 세계에서 우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금융 시스템과 약간의 조직화된 물리력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우리의 삶이 물질계에서 아스트랄계로 이행될 때에는 이들의 통제를 벗어나 개인의 에너지 파동 수준에 맞는 세계에 한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향한 마법적인 의식을 행하는 자, 또는 집단은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책의 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 저는 그림 속 여성의 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손으로 한쪽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대중매체, 엔터테인먼트에서 생각보다 한쪽 눈을 가린 포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보는 전시안을 상징하는 공공연한 마법적 의식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알게 모르게 타인에 의해 계속해서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의도를 노출하고 실행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전에 보내는 사인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일방적인 계약을 종용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의도를 가진 이들이
보유한 기술력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이 말은 분명히 우스갯소리로 들립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보이는 대형 산불과 허리케인, 지진과 같은 현상들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고도의 기술로 구현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진은 지층의 불안정한 판 구조가 변형되며 일어나는 재해 현상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해당 구역의 전리층과 자기장의 변화가 관측되는데, 재미있는 건 순서를 바꿔서 타겟 지점의 전리층에 공명 신호를 보내 거꾸로 지진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만화를 그린 타츠키료는 지진과 전염병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실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에 이를 예고하던 또 다른 암시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I'm feeling so energized. Hi, COVID. Hello. As soon as she walked out, I thought, oh, she's sick. But like sick in a good way. It's sick. The outfit is sick. I think we all loved COVID's look. What do you guys think of this mask? It's sick. 저는 이를 그들의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기 전에 해당 목적을 가진 마법이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들의 무의식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녹아들도록 매체의 이를 노출시킵니다. 매체와 밀접한 대중들이 그들의 목적을 무의식 깊숙한 곳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가급적 물질계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혼란만큼이나 통제의 효율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츠키료의 만화에서 언급한 난카이 대지진, 예언의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시기가 가까워온 만큼 언론 매체와 대중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녀의 만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육감을 사용하는 영적인 능력자일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진 이들의 메신저에 불과한 사람일까요?